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오고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 오늘은 책으로 용도지구죠. 용도지구가 36쪽입니다. 저는 저 끝까지 쪽수 옆에다가 쪽수를 크게 다 썼습니다. 36쪽이고 36쪽 이제 용도지구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를 보도록 하시죠. 국토계획법 전체 흐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 정해놨죠. 도, 관, 농자가 있고요. 도시적 개발 땅, 관리적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입니다. 그 다음에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광도, 기초의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거죠. 전국 161개,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전국 161개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형,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들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신 내용들 그래도 간단히 한번 더 추가해서 보시면, 책의 저 뒤쪽 잠깐 가시죠. 몇 쪽인가요? 80쪽 근처네요. 80쪽 근처에 79쪽이요. 79쪽에 1-5번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고, 지금 다 칠판에 옮겨 썼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항들 8가지가 있고, 다음 쪽 보시면 1-6 도시군관리계획, 세 줄, 표를 3줄짜리 표라고 하면 첫째 줄 입안에서 결정, 둘째 줄 입안 제한도 있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하고 발표, 고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열람, 자세한 지도를 내는 거죠. 그것을 둘째 줄, 셋째 줄이요. 1, 2, 3, 4, 5 다 읽을 필요 읽지 않아도 되겠죠. 셋째 줄의 두 번째 용도지역 등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네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요. 한 장 넘어오시면, 몇 쪽이요? 82쪽이요. 82쪽에 1-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이 돼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하는 게 기본이죠. 지도사, 대도시장이고, 4가지는 국가가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절차는 이제 지난주에 이 절차가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용용용, 입지, 기계장이 있죠. 땅에다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내용은, 계속 책으로 보시면, 책에 한 장 넘어와서요. 84쪽에, 1-14, 1-15, 용도지역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거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종류가 4가지가 있고 4가지, 9가지, 21가지. 두 번째, 여기는 다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다음에 용도 지역, 농림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옆쪽, 그러니까 85조,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옆쪽이요.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84쪽에 1-15 두 번째 표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크기 제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조단. 뚱뚱 날씬은 건폐율, 높고 낮고가 용적률 제한 등이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85조,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이건 대통령이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구분은 워낙 중요하고 농지법까지 계속 나오니까 다시 앞쪽이요. 그러니까 84쪽에 1-14, 1-15, 그러니까 84쪽에 그러니까 1-15,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불렀고요.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국 땅 4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관농자가 있고 9가지, 도시지역 4가지, 주상공농, 그러니까 관리지역 3가지, 계생보, 그 다음에 농자가 있죠. 그 다음에 21가지로 가게 되는데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9가지를 천혜들도 많이 쓰고 그 표의 4번째 칸, 5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1-15 첫 번째 표의 4번째 칸.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죠. 이미 개발 끝난 땅, 기개발지. 도관농자, 도농자, 그러니까 도시적 필수단계 계획관리역, 농림지역 필수단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필수단계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농자는 보전 땅이죠. 그러니까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녹계는 개발 가능 땅이죠. 주상공에는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4번째 칸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러니까 5번째 칸 주상공 아닌 땅 뭐라고요? 녹간농자이죠. 주상공 녹간농자. 이제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책의 다음 장. 그러니까 86쪽이요. 그러니까 86쪽 보시면, 그러니까 1-17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표요. 서울특별시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 그다음에 오른쪽 경기도 가평균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 그 아래 세무시 A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다음 쪽에 87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최고 고도지구 지정 현황 있는데 이건 이제 해당 자리 와서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을 하시죠. 책 36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보신 게 있고 좀 이따 보실 내용이 이제 큰 목차만 흐름만 잠깐 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용도 지역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36조 제5절 용도 지구이죠. 용도 지구.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건 뭐만 있고요? 용도 지역만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필요가 없지만 한 땅에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에서 보실 내용이요. 책이 이제 딱 하나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목참 용도 지구 종류 법에 정해진 게 9가지가 있고 9가지 말고 필요하면 지방에서 새로 더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4가지가 있고 9가지로 세분 21가지로 세분하는데 여기는 그런 딱 틀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세분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 그러니까 9가지 중에서 6가지는 세분하고 또 필요하면 지방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땅의 용도지구 이름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행위제한. 그러니까
용도지구 이름을 붙여놨는데 관청에서 개인들이 니네들은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지을 테요. 안 되죠. 건축할 때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건축할 수가 없다고요. 건축 용도 등등을 제한합니다. 이상 내용들을 용도지구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그런데요. 용도지구는 이 세분 이것이 조금 귀찮은 거고, 그래서 앞글자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행위제한 내용이 아니라 행위제한이 어디에 쓰여 있냐, 조례에 쓰여 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것만 이해를 하고 나시면, 그 다음은 별 내용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요. 상업지역의 근유 일중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기 위한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이요? 주관식도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죠. 근린 상업지역. 그다음에 유통 기능의 증진 무슨 상업지역이요? 유통 기능의 증진은 무슨 상업지역이요? 유통 상업지역이요. 일반적인 상업 기능은 무슨 상업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이요.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니죠.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객관식 문제니까.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되고, 용도지구 역시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름과 내용 그대로니까 용도지구 외울 거 거의 없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두 가지만 신경 쓸 거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보시죠. 36조 제5절 굵은 1번 용도지구 지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도사, 대도시장은 풍수해, 산사태,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지구, 그렇죠?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6글자 줄여서 얘기하면 뭐고요? 기주의 협심결, 길게 얘기하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저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아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요.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굵은 2번 용도지구 종류, 정의, 용도지구 세분.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음 몇몇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1번 경관지구, 첫째 줄이요. 경관지구 땡땡, 경관, 표시요. 경관, 고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이름이 뭘 거고요? 경관지구겠죠. 거기에 자연, 시가지, 특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경관지구에 자연, 수변, 특화, 자연, 시가지, 특화가 있다는 거죠. 경관지구, 동그라미 1번, 자연경관지구 땡땡,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이름이 뭘 거고요? 자연경관지구요. 2번, 시가지 경관지구 땡땡,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시가지 경관지구요. 3번 특화 경관지구 땡땡, 지역 내 주요 수변, 표시요.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표시요. 건축물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경관지구고요? 특화 경관지구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자연, 시가지, 특화, 특별한 것에 수변, 물가 주변이요. 한강 주변, 낙동강 주변도 있고,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예를 들면 한국은행 건물, 서울역 건물이요. 왜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조선 거 싹 뽑아 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죠. 중앙청 건물도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도 있고요. 조선 총독부 그런 건 남겨둬서는 안 되죠. 다 깨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서울역 지금 다 깨서 없앴나요? 서울역 옆에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외놈들이 만들긴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조선 근대 건축 역사가 살아있으니까 보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물가 주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시가지가 아닌 아무튼 어지간한 것들 이것저것 해서 특별히 경치를 이쁘게 하겠다. 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관지구에 세 가지가 있고요. 자, 특 있네요. 경관, 소방관이 아니라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경관 도둑놈 도망갑니다. 경찰관 쫓아가면서 너희놈 개 섞어라. 도둑놈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살짝 돌아보면서 얘기하죠. 너 같으면 서겠니? 하고 도망갑니다. 아무튼 그래봤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 뛰어봤자 벼룩이라고요. 경관 잡으면서 막 자식. 그러니까 자식 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고도지구야. 고도지구 교정화 환경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높이를 정한다고요. 근데 이 높이 위로 지어라? 그런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지어라. 그래서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그래서 그 높이 이하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방화지구 화재 예방이 그냥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예방 방화지구이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풍수의 산토지 지방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이 뭐고요? 방제지구인 거죠. 그러니까 방제지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제지구에 자연 방제지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가지 방제지구. 그러니까 자연 건물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시가지 건물 많아요? 별로 없어요? 건물 많죠. 여기는 아까 자식특이 있었고, 여기는 그러니까 순서가 자시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 방제지구 토지의 용도가 낮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건물이 별로 없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 큰 비 와서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애비 들어가지 말라고요.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요. 건물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자. 그러니까 2번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호지구요. 보호지구 땡땡. 그러니까 문화재, 그러니까 중요시설물이 4가지가 있네요. 항만, 공항, 그다음에 공용시설. 그러니까 공용시설에는 또,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숫자를 쓸까요? 그러니까 다시요. 보호지구 땡땡, 문화재, 중요시설물, 중요에다가 숫자 4 쓰시고, 그러니까 항에다가 항만의 숫자 1, 공항의 숫자 2, 공용의 숫자 3. 그 세 번째 공용시설이 괄호 공공업시설 어찌고저찌고 둘째 줄 운동시설을 말한다 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교정에다가 숫자 4. 교정군사시설은 한 덩어리입니다. 교정군사시설 이상 4가지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계속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센터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고요? 보호지구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지구 세 분이네요. 동그라미 1번 역사문화 환경, 2번 중요시설물, 3번 생태계. 그러니까 역중생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중생보호. 그 종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합격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도림역 보시자고요. 그 아침에 혹시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신도림역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신도림역에서 전철 갈아타야죠. 갈아타니까 뭐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숨 쉴 자리 하나가 없는 거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그냥 꽉 채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많은 분들 출근 그 고생하시고 퇴근 또 그 고생하시고 그 많은 분들 잘 오늘 편히 주무시고 오늘도 다치지 마시고 내일도 다치지 마시고 밤에 와서 또 잘 주무시자고 그 역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잘 보호하자고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역중생 보호가 있고요. 역사문화 환경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호지구 땡땡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뭐였고요? 역사문화 환경인 거고, 그러니까 내용에는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문화, 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내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건물이 있으면, 문화재 그 건물만 보호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주변도 같이 하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옛날 정자들 많이 있죠. 전라남도 담양이요. 아니면 그냥 더 쉬운 걸로 안동에 안동 쪽인가요? 도산 서원 떠올려 보자고요. 도산 서원이 있는데 서원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둔 채로 그 바로 옆에다가 아싸 질러 해놓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주변까지도 깔끔하게 보호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예요? 그 시설과 주변 지역이죠. 그러니까 공법의 환경은 99%다 뭘 얘기하는 거고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은 도관농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 특별할 때만 자연환경 푸르게인 거고, 공법의 환경은 99% 뭔가를 둘러싼 우리 주변 환경이라고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가스 전용공업, 어느 누가 독가스를 했으면 아유 전용공업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잖아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변 지역이라고요. 공법의 환경은 뭐고요? 주변 환경이고, 뭔가 시설을 둘러싼 그 주변 지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주변 지역이라고 부른다고요. 환경을 지역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고요? 역사문화 환경. 내용에 뭐가 있었고요? 역사문화 지역이 있죠. 주변 환경, 주변 지역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역사문화 환경은 역사문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됐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객관식이라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중요시설물 4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땡땡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의 역중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취락지구. 그러니까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 불악, 마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주 센 외놓말. 이제 그 말도 그러니까 불악이라는 말도 외놓말. 그래서 법에서 불악이라는 말도 없애가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취락이라는 말은 더 센 외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자연과 집단, 집 2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연과 집단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는 그러니까 녹관농자 4글자 표시하시고요. 녹지지역의 녹, 관리지역의 관, 농림지역의 농,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녹관농자 나왔습니다. 칠판이요. 녹관농자 어디가 아닌 땅이에요. 도시적 안에 녹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이죠. 외곽에 산자락 들판에 집 몇 채 보이는 거 도와주자.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땡땡 개발제한구역, 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해서 위해서 필요한 지구. 외울 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요. 나머지는 이름과 내용이잖아요. 이름과 내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은 6-2번은 집단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설명에 집단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녹관농자에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을 합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한다. 그건 뭐 연결할 수 있죠.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법 말도 복잡하고 내용 뻔한데 책에다 표시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자자. 그러니까 수업 끝나시고 주무시고요. 아무튼 자자.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개발제한구역은 연결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 이거 손에서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연충각 혼자 자취하시는 사람들 집 엉망진창 쓰면 안 되죠. 집 엉망진창 쓰면 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요.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기를 자취집 계집같이 쓰면 안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자취집 계집이죠. 자취집 계집만 몇 번 소리 내면 됩니다. 자취집 계집 됐고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세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세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5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3분, 그러니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그러니까 산업유통, 그러니까 관광휴양, 그러니까 복합, 그러니까 특정이 있고, 먼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땡땡 뒤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세. 뭐고요?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2번 땡땡 뒤에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세.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산업과 공업 그것 갖고 장난 안 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땡땡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세. 뭐가 있고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4번 땡땡 뒤에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섞어서 개발하세가 보고요. 복합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5번 땡땡 주거, 공업, 유통물류, 그러니까 또 관광휴양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외의 다른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세가 뭐고요?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모든 게 다 주산관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 아니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공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산관복특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관복특 5가지가 있는데 그 뭐 작년까지요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산, 그러니까 주판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신 분과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안 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요, 선생님 주산이 뭐예요? 주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주산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산 주판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젊은 분들 진짜 뭐 안 보신 분 계시더라고. 아무튼 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짝대기가 있어갖고요. 뭐 여기 알들이 달려 있죠. 다그락다그락. 그 노래방 가서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탬버린 없으면 뭐 갖고 놀아도 되고요. 주산 갖고 노는 거죠. 그렇게 이제 놀자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륵드륵 소리도 나고요. 그러니까 프로는 몇 개짜리를 쓰고요. 4개짜리를 쓰고 초보자는 5개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드륵드륵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일부 그러니까 몰지가 간 친구들은 이것 갖고 뭘 하고 있고요.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걸 지금 덧셈 뺄셈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주산요. 옛날에 롤러스케이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주산 얼마나 좋아요. 딱 2개 엎어놓고 한 발씩 얹어 타고 씩씩씩 하면 드륵드륵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주산 수업 있는 날은 학교에 일찍 가야죠. 늦게 가서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친구야 안녕 나왔어. 그러니까 친구보다 늦게 가면 안 되고요. 미리 와서 친구를 그러니까 준비를 맞아야죠. 미리 일찍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 와서 앉으면 그래서 안녕 이제 왔어. 그래 안녕 오늘도 즐겁게 뭐 이제 가방 딱 펴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주산 꺼내갖고 뒷머리를 드르륵 그래야죠. 내가 당하면 하루 종일 일진이 안 풀리고요. 내가 먼저 해야 그날 하루 좀 제대로 넘어갑니다. 그 재밌는 주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관복이가 개발을 했다고요. 덧셈하지 말라고요. 덧셈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드르륵 타고 댕기고 드르륵 뒷머리 급자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산은 관복이가 드르륵 타고 댕기자고 개발을 했다고요. 주산 관복특 5가지가 있고 8번에 특정 용도 동그라미 하시고 숫자 얼마요? 29 쓰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름이 그렇듯이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표시요.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뭐 이런 건 뭐 그냥 흘려 넘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인 것을 제한하겠다고요. 개똥이 너는 들어오지 마. 아니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일제 초기 시대 때 뭐 그런 집들 많았었죠. 개와 일본인은 출입 금지. 그런 가게들이 있었다고요. 개하고 일본인은 우리 가게는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듯이요. 특정인 제한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콘크리트요. 콘크리트가 뭐예요? 건축물이라고요. 건축물은 몇 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고요. 29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은 사람이 만든 시설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이나 특정 시설 제한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특정한 거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이 있고 아이고 이름이 뭐 기네요.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역시 용도에다가 동그라미 숫자 얼마요? 29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땡땡 지역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고요. 뭐 내용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어느 곳에 그러니까 세모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세모 지역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 치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얹을 수도 있고 얹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쪽 땅바닥에는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3개를 지으라고요? 5개요? 7개요? 3개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5개, 일반적으로 5개 중에서 여기는 2개는 들어오지 마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와 일본인 2가지는 들어오지 마라고요.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요, 5가지요, 7가지요. 7가지를 지으라고요. 더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과 복합 용도지구가 서로 대비되는 거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시도자 대도시장은 그러니까 일반 주거, 그러니까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는 경우는 용도지역 지정국에 크게 그러니까 저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의 첫째 줄 끝에 문장에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대요? 1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1개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 그러니까 일반 공업,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 그러니까 그러하고 그냥 복합은 1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수 부어서 개돈을 타나요?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폭리로 계산이 되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복합은 용도를 더 얻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땅바닥이 그러니까 지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5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2개를 더 얹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더 얹어라 라고 할 때 쓰레기 처리 시설, 화장장 2개를 더 얹으라고요? 상가를 2개를 더 얹으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상가를 더 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얹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냥 11개만 소리 내시자고요. 11개만 소리 내시면 되지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11개는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음 내용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냥 설명이니까 쓰지 않으시는 게 도움됩니다. 옮겨 쓰다 보면 또 놓치게 되고 그냥 설명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냥 원래 상가가 있는데 그 옆에도 상가를 짓게 해주자고요. 그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그러니까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간 농자 9가지, 그러니까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주, 상, 녹, 개, 생, 보, 농자가 있고, 그러니까 21가지요. 주거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전, 일준. 상업지역은 4가지,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3가지, 전, 일준. 그러니까 녹지지역 3가지 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를 정해서 여기 원래 있는 거 말고 좀 더 얹어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얹어서 상가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원래 지금 상가가 있는 땅에다가 상가를 지어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상가로 다 찼어. 뭘 더 지어. 그러니까 준주거, 그러니까 상업이 추가돼서 상가가 많이 있죠. 상업지역 다 상가입니다. 준공업, 상업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다 있다고요. 상가 땅에다가 상가를 지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땅 옆에다가 그 옆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주거 옆에가 뭐예요? 일반 주거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상가가 안 되지만 김밥집은 돼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되지만 판매시설, 영업시설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가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준공업 원래 상가가 들어서는 거니까 그 옆에 땅에도 여기는 공업단지죠. 근데 여기도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녹지지역은 손대지 말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쪽 중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여기도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복합용도 상가를 더 짓게 해주겠다. 상가 땅 옆에도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가 된 거고요? 11개인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땅값 5배, 10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더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얹어지면 복합 용도지구, 개발 지능지구 이런 지구 얹어지면 이것만으로도 땅값 3배는 뛰는 거죠. 3배, 5배는 뛰고도 남을 겁니다. 상가 못 짓는 곳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4번 그러니까 조류로 용도지구 세분 지정. 그러니까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엮어서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도중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하거나 중요점을 보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 아예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선 긋고 그러니까 4번의 셋째 줄이요. 한다 하거나 그러니까 중요성을 보여주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사선 긋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 글자는 삭제 없애주시고요. 이것과 별도로 위와 별도로 그러니까 시도자 대도시장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지구에다가 숫자 9 쓰시고요. 9가지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죠? 용도지구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말고 새로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7번이요. 이 중에 뭐뭐들은 세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아이고 그거는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메모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거기까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냥 우선 이제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되니까 동영상 때문에 짚고는 가면 보시죠. 경관지구는 자식 특이 있죠. 자식 특. 그러니까 특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고요. 수변도 있고 건축물 주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주변 경치하고 한국은행 주변 경치하고 같아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세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역중생보가 있죠. 중요시설물에 4가지가 있습니다. 항만, 공항, 공유시설, 교정군사시설이 있고 그것들도 당연히 그 넷 중에 뭔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29가지 중에서 뭐 두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땅 주인이요. 무슨 주제 우리 동네 그러니까 땅 주인 AB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청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그 땅바닥에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이니까 거기서는 특정한 용도는 지을 수 없다. 무슨 규제 완화 시대에 무슨 규제를 또 하냐 땅 주인들 대모하고 프랭카드 걸고 반발을 심하지만 그러니까 공적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뭘 못 짓게 하는데 관청에서 거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니까 특정 용도는 지을 수 없다. 알았다고 29가지 중에 뭘 못 짓냐고. 거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 특정한 건 지을 수가 없는데 뭘 못 짓냐고. 그건 아직 안 정했고 거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데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29가지 중에 뭘 짓지 마라. 그가 정해져야죠. 경기도는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있어서 여기는 당연히 뭐라고 세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추가 세분되는 거는 말 귀찮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 경과는 자식특 말고 또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글자 써진 것도 바쁘니까 나머지 추가 세분은 빼도록 하시죠. 그래서요. 9가지 말고도 새로 더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뭐 나오는 모든 지문을 다 지금 써놓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굵은 3번 용도지구의 건축 행위 제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례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거기다 쓰셔야 되겠네요. 조례로 정한다.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일단 써놓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 뭐예요? 용도지역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누가 정한다고요? 대통령이 정했죠.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용도지구 행위자는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나요? 다르죠. 버스 요금 전국이 똑같나요? 다르죠. 택시 배달 요금 올라가는 거 전국이 똑같나요? 다르죠.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뭐 여기는 추가 해설이 필요하니까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책 86쪽 잠깐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86쪽이요. 그러니까 86쪽에 보시면 뭐 물론 지금 이제 수변 경관지구는 자식 특으로 들어갔지만 바뀌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강을 보죠. 그러니까 북한강 흘러가고 그러니까 남한강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해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서울 마포에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에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압구정에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 그러니까 청평 쪽으로도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춘천, 압록 넘어가기 전에도 그러니까 가평에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규제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서울에서는 버스요금 같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평 버스요금 다르잖아요.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같고 가평 내부에서는 같지만 서울과 가평은 다르다고요. 용도지구 행위제한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1-17 첫 번째 표에 왼쪽 서울특별시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 동그라미 1, 2, 3, 4 읽을 거 아니고요. 오른쪽이요. 경기도 가평군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 다음을 건축할 수 없다. 1번부터 16번까지 29가지 중에서 16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다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어서 다 들어가진 못했지만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는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에 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9가지 할 수 있다. 그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자연취락지구든 대구 주변이든 부산 주변이든 광주, 대전 어디든 경기도 좀 강원도 삼척에 어디든 간에 자연취락지구는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다고요. 집단취락지구도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고개는 계획으로 정한다. 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한 건 한 건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건마다 다르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그러니까 계속요. 86쪽 아래 그리며 뭐 나중에 책에 다 표시할 거예요. 나중에 책에 다 표시할 거니까 86쪽 아래 그리며 뭐 전국체전 옛날만 해도 큰 일입니다. 뭐 요즘은 전국체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언어는 책은 좀 이따 볼 거라고요. 언어는 세무시에서 뭐 전국체전을 합니다. 전국체전 하는 김에 크게 개발해보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자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뭐요 개발진흥지구와 그 재밌는 주산을 누가 개발했다고요? 관복이가 개발한 거죠. 주산 관복특 있습니다. 막 마구지니까 이것저것 개발해보자. 그래서 무슨 아파트 단지, 새 주거 단지도 만들고 주거. 다음에요. B 벤처바이오 산업도 만들고. C 관광향 관광지도 만들어서 뭐 사람들 와서 돈 좀 쓰고 가라고요. D 아무거나 막 만들어. 뭐 그래 뭐 없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만들어. 그게 뭐예요? 특정이죠. 그래서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죠. 개발을 하는데 불도저 세대, 포크레인 세대, 태엽 감아서 도우면 지네들이 알아서 둘둘둘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요. 앞으로 하겠다고요. 공법의 계획은 100% 다 두 글자 뭐로 표현이 돼요? 계획이라고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에 그러니까 법조문 중에 도면 두 글자 거의 없습니다. 도면은 두 글자 다 뭐로 나온다고요? 계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입니다. 개발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개발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불도저 포크레인 지네들이 하는 거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옆에 짓는 건물도 개인이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쁜 계획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요, 이쁜 계획 하나 세워서 P도면 하나 세워서 여기 전부에 그래서 P도면 하나 갖고 여기도 P 네 군데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어버리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A, 오른쪽 그리며 A 도면이 필요하고 여기는 B 도면이 필요하고 여기는 C 도면이 필요하고 여기는 D 도면이 필요한 거죠. 각각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계획에 따라야 된다. 각각 계획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시 전체에서 똑같은 도면이요? 아니라고요. 각각 하나하나마다 도면들을 따로따로 내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따른다, 각각 자기 계획에 따른다, 계획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이요. 서울의 고도지구가, 그러니까 87쪽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고도지구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최고 고도지구. 표가 4칸이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모두 31개가 있습니다. 남산 주변에 17개, 경복군 주변에 6개, 북한산 기타 7개에서 31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그러니까 중구 신당동
23,000제곱미터의 남산 주변 고도지구를 지정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고도제한 내용 도로면에서 4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도 그 문서에 같이 쓰여 있다고요. 그 문서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문서라고요. 한 건 한 건마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A4용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나오는 거죠.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나오는데 그 종이 쪼가리 제일 위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남산 주변 그러니까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건,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중구 신당동 허리케인 박요, 신당동 떡볶이집이요. 아무튼 거기.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규모, 여기가 23,000인가요? 그러니까 2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4번 제한 내용, 그러니까 도로면에서 그러니까 몇 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4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뭐 동그라미, 그러니까 도장 찍혀 있을 겁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종이 한 줄이 옆으로 한 줄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요. 남산 주변 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신당동 주변 23,000제곱미터에 4m 이하로 지으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종이 쪼가리를 내는데 칠판 저쪽이요.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위에 6글자 무슨 절차를 거쳤어요? 기주의 협심결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도시군관리 이 문서를 냈다고요. 이거 지난주 4시간, 3시간 동안 한 게 요거죠. 이 절차를 거쳐서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책 뭐 내는 거는 또 뭐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83쪽이요. 83쪽에 저 절차를 거쳐서 83쪽 종이 쪼가리 한 장 내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이고요. 그 다음에요. 좀 더 넘어와서 그러니까 88쪽이요. 족수가 안 써져 있어서 그러니까 다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88쪽에 어찌고 저찌고 1-20 두 줄짜리 표, 그러니까 둘째 줄 오른쪽 칸 화성동산 택지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04만 제곱미터, 그 가운데 그러니까 복합단지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에 비해서 1.2% 차지하는 복합단지에 대해서 53쪽 분량이 지구단계를 고시했다. 그러면 셋째 줄, 넷째 줄이요. 100%에 해당하는 곳에는 5,000쪽 도면이 나왔겠죠. 1%에 50쪽 도면이니까 100%면 5,000쪽 도면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5,000쪽 또 무슨 절차를 거쳤고요? 7번이요. 이 절차를 거쳤고,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아까 그 지도 어디다 도려낸다, 그것도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고, 지금 다시 와서요. 87쪽에 87쪽 그 고도지구의 가로 한 줄, 아니 그럼 거기는 가로로 써져 있고 여기만 지금 세로로 쓴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요 한 줄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이것도 뭐로 거쳤고요? 이 절차를 거친 거죠. 이 절차를 거쳤다고요. 그래서 한 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에 쓰여 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31건 각각마다 가로마다 그러니까 4칸이 하나씩 다 정해진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인 거고. 그래서 뭐 한 예를 보면 밑에 그 표 밑에 셋째 줄이에요. 북한산 주변은 미아동 35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도봉산 북한산 아래자라고 싹 얘기하는 겁니다. 몇 미터 이하로 지어라고요? 20m 이하로 지어라. 그 가로줄 한 줄마다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고, 행위제한, 고도제한 내용도 다 뭐로 정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했다고요. 두 번째 표, 두 번째 박스. 그러니까 1번 서울특별시의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17개가 있고 17개 각각마다 규제하는 높이가 다르다. 어느 곳에 그러니까 고도지구 정할 때 그 위치, 고도제한 높이를 함께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 위에 있는 표에 한 줄의 네 번째 칸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써져 있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건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러니까 고도지구에서는 국토계획 법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남산에만 17개 각각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요. 서울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서울 31개, 남산 17개 각각 다 다르다고요.
깍깍깍깍. 이 뭐라고요? 한 건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래서 고도지구 건마다 다르다. 이해되시나요? 됐고요. 개발진흥지구 그새 지웠군요. 남아있군요. 그러니까 건마다 다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은 이렇고 이 설명은 잊으시고 왜요? 그러니까 30분만 지나면 다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뭐는 소리 혀에 붙여두시고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책 앞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책의 38쪽이요. 38쪽. 그러니까 굵은 5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그러니까 2번에 아무튼 2번 고도지구에 크게 표시하시고 5번 취락지구에 크게 표시하시고 6번 개발진흥지구에 크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취락지구 중에 동그라미 1번 자연취락지구 크게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2번 집단취락지구 크게 표시하시고 7번 보시죠. 7번요. 용도지구 행위제한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네 가지. 뭐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 아예 표시하지도 마시고 1번 경과지구에서는 도중계획 뭐예요? 조례. 자집 고개가 아니면 다 뭐라고요? 조례입니다.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표시하시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그러니까 이하로 지어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번 표시하지도 마시고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조례. 4번 표시하지도 마시고 둘째 줄에 뭐가 있고요? 조례. 5번 취락지구 동그라미 1번 자연취락지구 표시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 쓰시고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한 거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든 간에 자연취락지구는 주제가 똑같고 여기는 이제 지원해주자는 초점이니까요. 동그라미 2번 집단취락지구 표시요. 집단취락지구 안에 건축제한에서는 개발제한계획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표시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과 시행령이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6번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부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 또는 관계부문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사승거고요. 쟤네들 꼭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아는 거죠. 둘째 줄 계획에 위반할 수 없다. 결국 둘째 줄 계획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써져 있는 계획이 뭐라고요? 칠판이요. 요거라고요. 아까 삐 틀렸다고요. 한 도면 지방에서 똑같다. 조례로 정해서 그러니까 이 4개 지구를 똑같이 할 거냐고요. 그게 아닌 거죠. 각 도면이 있어야 된다. 각 계획에 따른다.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물론 외우면 됩니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에 따른다. 그렇게 외우시는 건데 칠판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삐삐삐삐로는 안 된다고요. 이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뭐 7번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특경용도 제한지구 둘째 줄에 뭐가 나올 거고요? 조례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집고개가 아니면 다 뭐라고요? 조례라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가 용도지구 전체에서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여기 자축집, 계집 요거 빼고 나면 이름과 내용 그대로니까 외울 건 없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11개이다. 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시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7, 8을 되면서는 여기 방제지구는 2가지 자시가 있는 거죠. 경관지구는 자시가 아니라 자식 특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그렇고요. 취락지구는 자축집, 계집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제지구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요. 뭐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약어도 좀 달라지네요. 뭐 개발진흥지구 주사는 누가 관복이가 타고 댕기냐고 개발했다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됐고요. 그 세 분을 갖다 붙이는 게 좀 귀찮은 거죠. 요건 그냥 6글자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를 정한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